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선형 분석을 하는 방법을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분석에서 에러를 뜻하는 입실론, 그리스 문자 입실론은 실제 데이터 값 y와 선형 분석에서 원래 나와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는 직선 위의 값인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차이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에러 입실론의 값은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가 됩니다. 입실론은 선형 분석의 데이터 생성 과정인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 플러스 입실론을 변형하여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선형 분석에서는 각각의 데이터별로 에러 값인 y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를 구하고 제곱해준 뒤에 제곱한 값을 모두 더합니다. 그리고 에러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형 분석의 목적이 됩니다. 에러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을 목적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가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선형 분석을 했을 때의 목적 함수와 동일하기 때문에 최대 가능도 추정법으로 선형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선형 분석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형 분석은 편미분을 사용합니다. 수학적으로는 에러 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것을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주고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준 값이 각각 0이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편미분한 식과 알파와 베타라는 두 개의 미지수가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식과 두 개의 미지수를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알파와 베타라는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과정으로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는 것이 선형 분석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좀 더 과정이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데이터의 개수가 3개라고 해봅시다. 실제 데이터가 3개 있으니 y값도 3개 있고 x값도 3개 있고 에러도 3개가 있게 됩니다. 그림에 있는 수치를 그대로 써서 y의 3개 값을 순서대로 0, 1, 3이라고 하고 x의 3개 값을 순서대로 0, 1,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에러 값은 y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라는 에러 값의 모양에서 첫 번째 y 값인 0과 첫 번째 x 값인 0을 y와 x의 위치에 넣어준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이 됩니다. 그렇게 에러 값이 구해졌으면 다음 단계로는 각각의 에러 값을 제곱해 줍니다. 그리고 제곱해 준 값을 모두 더해 줍니다. 그러면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1의 제곱 더하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의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선형 분석의 목적이 에러 값을 제곱한 것을 다 더한 다음에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 값을 제곱해서 다 더한 것을 목적 함수라고 부릅니다. 수학적으로는 시그마 i는 1부터 3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이 됩니다. 이 목적 함수가 실질적으로 최대 가능도의 목적 함수와 같습니다. 앞에서 강의했던 최대 가능도를 다시 살펴보면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f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는 product i는 1에서 5까지 1 나누기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 빼기 0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승입니다. 이 식에 자연 로그를 취해주면 식은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natural log product i는 1부터 5까지 1 나누기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 빼기 0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승은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natural log 1 나누기 루트 2 파이 시그마 제곱 더하기 natural log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 나누기 시그마 제곱 승. 로그가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변형하면 내추럴 로그 2는 1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더 간단해집니다.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내추럴 로그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빼기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 시그마 i는 1부터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 그리고 이 식을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보면 알파와 베타와 관련된 부분은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밖에 없습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내추럴 로그 1 나누기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은 알파와 베타와 관련이 없는 상수이고 마이너스 1 나누기 2 시그마 제곱도 알파와 베타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i는 1에서 5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 부분이 최대 가능도 추정법의 실질적인 목적 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적 함수는 앞서 설명한 데이터가 3개일 때의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인 i는 1에서 3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과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최대 가능도는 데이터가 5개이고 선형 분석은 3개라는 것입니다. 이는 최대 가능도를 설명할 때는 데이터 5개로 설명했고 선형 분석을 설명할 때는 데이터 3개로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와 최대 가능도 추정법의 목적 함수는 동일합니다. 다음 단계는 목적 함수를 알파와 베타로 편미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연쇄 법칙이 사용됩니다. 목적 함수의 첫 번째 항인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의 제곱을 알파로 편미분해 주면 2 곱하기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 과정을 목적 함수 전체에 적용해 주면 2 곱하기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2 곱하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 식을 정리하여 줘야 합니다. 우선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2와 마이너스 1을 없앨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똑같이 곱해주면 없어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줄 수 있는 것은 등호의 오른쪽에는 0이 있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은 여전히 0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식은 0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0 더하기 1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1 더하기 3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는 0으로 정리됩니다. 이 식에서 y값인 0과 1과 3을 묶어주고 마이너스 알파가 3개 있으니 같이 묶어주고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과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과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를 같이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 식은 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는 0으로 정리됩니다. 이 식에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1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2에서 공통된 부분인 마이너스 베타를 묶어주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부분을 포함해서 식을 써주게 되면 0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0 더하기 1 더하기 2는 0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된 식을 잘 살펴보면 첫 부분인 0 더하기 1 더하기 3은 y의 데이터 값인 0과 1과 3을 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알파를 데이터 개수인 3개만큼 더한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마이너스 베타에 x의 데이터 값인 0과 1과 2를 모두 더해서 곱해준 것입니다. 이 식의 의미는 명확해서 첫 번째 부분은 y값을 모두 더한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선형 분석에서 구하고자 하는 알파의 데이터 개수를 곱한 다음에 빼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x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를 곱해서 빼준 것입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4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는 0과 같은 간단한 식이 됩니다. 이 식을 일반화할 수도 있습니다. y값을 모두 더한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가 되고, 이는 데이터 개수가 n개일 때 첫 번째 y값부터 마지막 데이터인 n번째 y값까지 모두 더해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x값을 모두 더한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가 됩니다. 이러한 일반화된 수식을 사용하면 위의 식은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마이너스 n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는 0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인 시그마 i는 1에서 3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을 베타로 편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연쇄 법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일반화하여 보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쉽기 때문에 먼저 일반화를 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하여 편미분하고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주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 곱하기 xi는 0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식을 수학적으로 전개하면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곱하기 xi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i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xi의 제곱은 0과 같이 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위해 더하기를 뜻하는 시그마 기호를 각각 분리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그마 기호는 기본적으로 덧셈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그마 기호를 각각 분리해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yi 곱하기 xi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시그마 i는 1에서 n까지 xi의 제곱은 0. 이 식의 의미를 설명하면 첫 번째 부분은 y값과 x값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모두 더해준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x값을 다 더한 다음에 알파를 곱해서 빼준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x값을 제곱한 다음에 제곱한 값을 다 더하고 베타를 곱해서 빼준 것입니다. 이 식을 y값이 0, 1, 3이고 x값이 0, 1, 2인 그림의 데이터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y값과 x값을 곱해서 더해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값은 0 곱하기 0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그 값을 구하면 7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선 x값을 모두 더해 주어야 합니다. x값을 모두 더하면 0 더하기 1 더하기 2가 되고 3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x값을 모두 더한 3에 알파를 곱하고 빼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선 x값을 각각 제곱하고 모두 더해야 합니다. x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하면 0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5라는 값을 얻습니다. 그리고 x값을 제곱해서 모두 더한 5에 베타를 곱하고 빼주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7-3알파-5베타는 0이 됩니다. 이 식이 선형 분석의 목적 함수를 베타로 편미분한 두 번째 식이 됩니다. 선형 분석을 알파로 편미분한 첫 번째 식과 베타로 편미분한 두 번째 식에 y값과 x값을 넣어 수치를 구한 식은
4-3알파 3베타는 0, 7-3알파 5베타는 0과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베타는 3 나누기 2와 알파는 -1 나누기 6이 나오는데 이 값들이 선형 분석의 결과입니다. 선형 분석은 사실 x값을 모두 더하는 작업과 y값을 모두 더하는 작업, x값과 y값을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는 작업, 그리고 x값을 제곱해서 더하는 작업을 하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계산적 측면에서는 매우 간단한 분석 방법입니다. 컴퓨터는 이 과정을 매우 빨리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과 선형 분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최대 가능도 추정법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